상갓집에서 일어난 검찰 간부들의 충돌, 추태일까요? 아닐까요? 적어도 건강한 토론은 아닌 것 같은데 검찰 내부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보죠. 있어요. 기소 여부나 수사에 대한 어떤 판단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상갓집에서 술 마시면서 또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지듯 또 대들고 이런 문제로 비화되는 게 과연 옳은가. 추미애 장관께서 이게 추태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죠. 그런 추태들이 사실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보죠. 당연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요. 단순 해프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느낌적 느낌이라는 말 누군가 쓰더군요. 저도 그 표현을 쓴다면 좀 생각의 공유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당연히 이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검찰 내 검찰 지도부의 판단은 뭐냐라는 겁니다. 즉 상명하복을 떠나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부가 장관에게 내들고 차장검사는 검사장에게 내들고 이런 문화가 완전히 조직이 깨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총장이? 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로서 또 국민의 엄정한 사법기관의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그것이 여과 없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국민들한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점은 비판받을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부장한테 수사 기록을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검사입니다. 그런 당당했던 검사들한테 추미애는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추태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것이 추태입니까? 자, 지금 검찰 내부에서 계속해서 몇몇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엊그제 상갓집 추태라고 표현한 추미애 장관이 표현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새로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차장검사가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양석조 검사 이번에 좀 자리를 옮긴 사람이죠. 이기수, 연수원 기수로 이기수 아래인 후배인데 상갓집에서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검사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사미사도 하지 않을 상갓집 추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 강력히 질타했고 개탄스럽다,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단순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일어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말한 대로 이건 뭔가 기획 느낌이 난다. 뭔가 하나하나 준비된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어느 쪽일까요?
한 가지 좀 더 짚어볼 것은요. 윤석열 총장이 내일 모레 있을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검에 있는 중간 간부는 모두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온 검사장들과 함께 일할 참모들 또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총장실에 참모들 한데 모여서 회의하던 큰 원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치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매일 모여서 함께 회의하던 참모들 이번에 다 바뀌었죠. 그래서 한데 모여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걸까요?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지영 교수. 예.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준비된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 법률상 용어에 많이 쓴 그 단어 중에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행위 자체가 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갓집이라는 이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공간에서 이 지금 검사들이 고위 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 있던 일을 들고 나와서 거기서 일종의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의도된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이 지금 이 당시 이 기자가 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 보도한 해당 기자는 이 지금 이 일종의 항명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 검사로부터 이러한 발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도 없다. 예. 뭐 일종 일각에서 음모론 같은 글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고위 검사들의 그런 상갓집 같은 경우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서 예. 했던 거고 자신은 우연히 목격했던 것을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기억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발언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 정도의 간부급의 상갓집에는 기자들이 올 거야라는 걸 알고 예. 아마 와 있는 걸 목도를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의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파장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다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사실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 장관의 유재수 이 금융위 검찰국장의 금융국장의 감찰 무마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하라는 부분은 저는 도저히 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 구속영장이 기각당하기는 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고 그리고 재질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검의 회의석상에서 치고받고 멱살잡이를 하든지 하고 거기서 모든 걸 끝냈어야지 왜 이렇게까지 밖에 나와서까지 이런 식으로 분란을 하는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필적 고의를 아마 지금 행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기자가 하는 일은 취재를 하는 것이고요. 장례식장에서는 흔히들 약주들을 과음하시게 되면 상당한 마찰이 있는 일도 벌어집니다. 다만 이 양 검사가 항의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인 거고 이것을 가지고 의도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뭔가 검찰들을 길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걸 저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추가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의도성이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고 그날 그 일을 당했다고 하는 이 심재철 부장검사가 아예 나가면서 의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권에서 검찰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거기에 계속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 검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인 모습에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러면 서로 그런 항의가 왔다고 해도 왜 그걸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오히려 당당하면 거기서 그 후배 검사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자, 두 분이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현근택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이거를 사전에 치밀하게 다 계획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내부적인 분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몇 분 뭐 자리가 바꾼 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결국은 근데 이게 개인적인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개인적인 친밀이라든지 누구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물론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지금 법상은 없어졌습니다만 뭐 상명하복 사실은 어찌 보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라는 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맨 위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고 맨 밑에 좀 일선 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중간 간부들도 자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형 피라미드를 잘게 쪼개보면 작은 삼각형이 다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한 부서 안에서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차재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 전에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기소하자 말자 의견이 있다가 어쨌든 기소하는 의견이 검찰총장의 의견이 기소하자는 의견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됐죠. 그 다음 날 이게 있던 상가에서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뭐 어떤 걸로 다투다가 막 안에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예. 그러다가 어떤 결정이 내렸습니다. 예. 회장이 이렇게 갑시다. 내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끝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아니 물론 예를 들어서 검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식하다가 뭐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집이라는 건 그날 뭐 기자들도 있었고 일반인도 있고 더구나 상가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조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뭐 네가 검사냐 뭐 변호인이냐 하고 뭐 거의 달려들듯이 했다 그러면 저는 약간 품위 손상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걸 가지고 징계할지 여부는 저는 아마 뭐 약간 별개라고 보는데요. 뭐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묵시적 공모다. 장성철 소장. 저는 의도적인 해프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도적인 해프닝. 왜 의도적이냐면요. 16일입니다. 심재철 부장은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고 있는 반부패 회의 때 자, 우리 유재수 국장 이거 무죄 아니냐. 그리고 그 전날에는요. 유재수 국장 이 사건 좀 무죄 취지로 좀 보고서 좀 올려라. 이러기도 했고요. 검찰 연구관들이 반대했던 직제 개편안 좀 찬성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6일 날 회의 때 우리 백원우 전 비서관 이거 기소는 좀 다시 검토하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체제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그러한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행위거든요. 예. 그러면 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로서는 상당히 모욕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한판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게 18일 날 저녁에 있었던 상갓집이었고 그것은 좀 해프닝성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미필적 고의, 묵시적 공모, 의도적인 해프닝.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이 다 별것 아닌 것 아닌 별것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정도로 좀 미묘하고 내부가 뒤숭숭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인사에서 또 지난번처럼 대규모 이동 그리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간 간부들, 대검의 중간 간부들은 그대로 유임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크게 바꾼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그 부분 전망해 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검 간부 인사 좀 유임해달라는 총장님 의견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그 인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는 인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법적 수사 결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네. 그러한 것을 상가에 와서 다 엄숙하게 조의를 표하는 상가에 와서 또 특히 기자들 앞에서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은 하극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후야를 막론하고 네. 추미애 장관은 그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공직 기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전망을 한번 들어보죠. 정태근 의원은 이번 추미애 장관 중앙간부 인사 폭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다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항명 프레임으로 검찰청법에 부당한 지휘 감독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검찰청법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나서서 추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뭐 당사자는 무슨 뭐 의도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이거는 인사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이번에 이어나가는 인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이 정부 들어서서 기본적으로 검사, 특히 중간간부 이하급에 대해서는 1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상당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 저는 결국은 지금 이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일부 검찰이 이제 저항해서 나가고 합니다만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하면 저는 국민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것이 지난번 1월 8일 날 인사한 다음에 대통령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저렇게 무리한 인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리한 인사라고 생각되지만 크게 바꿀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셨고 차정 교수 전망은요? 예, 저도 뭐 상당한 폭의 인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직제 개편이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필수 보직 1년이라는 그 조항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형해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대폭적인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앞서 뭐 정태근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유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대통령께서 지금 화면에 정확하게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검찰 개혁에서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인사를 통해서 아마 이 권력 핵심에 대한 이 수사 자체를 손발을 자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덮어버리는 식의 결과로 비친다고 한다면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장삼 이사가 과연 동의할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에도 관철돼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성철 소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양석조 검사 빼놓고는 다 바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양석조 검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바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로 싹 바꾸겠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과 이 장관은 밀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국민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검사들이 내부에서 부글부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이거 검찰 개혁이라는 큰 당위성에서 이 중간 간부 인사에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하면 검찰 개혁은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강공 모드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잘 말씀드렸듯이 저러한 모습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을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검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세 분은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 높게 보셨고요. 자, 현근택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이 검찰 인사가요 1년에 2번 합니다. 1월 말에 한 번 하고 7월 말에 하는데요. 보통 예전에 보면은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50분에서 60분 정도들이 사퇴를 해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때도 한 50분, 60분 정도 사퇴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승진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리가 없으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아마 이번에는 이 정도 그냥 통상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예. 보는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현 정부를 위한 수사 중인 팀을 교체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사가 큰 방향이 3개였는데 조국 일가 수사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중이니까 제가 보기에 물론 공판도 중요하죠. 수사 중에 일부는 이제 공판도 진행할 텐데 그다음에 유재석 감찰 무마도 이제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두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수사팀 교체한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남은 게 보려면 결국은 하명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팀이 교체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상적인 수준이 중간 간부에서 한 600~700명 정도 갈리면 사실은 반 정도는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뭐 중간에 타협책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장 검사, 그 밑에 부장 검사, 그 밑에 부부장, 그다음 밑에 이제 실무 수사 있는데 사실은 부장 검사가 직접 수사 조사를 아주 큰 사건 아니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부장이라든지 검사는 남기고 차장이라든지 부장을 교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중간 타협제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제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가 인사 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옷을 벗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통상도 그래왔고요. 근데 그게 뭐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의라든지 아니면 뭐 검난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표현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계속 사실은 이번에 34기가 이제 부장 승진이 됐어야 되는데 승진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5기도 부부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알습니다. 그래서 33기만 이제 부장 안 된 사람이 부장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검찰 인사 적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럼 예. 다행히 이제 뭐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옷을 벗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저는 아마 뭐 자연스럽게 옷 벗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게 꼭 검난이라든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 그런데 지금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봤듯이 조국 장관의 소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실제로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백원호 비서관이고 거기에다가 김경수 지사, 윤건영 실장, 청경득 행정관 전부 다 감찰 중단하라고 청탁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 청와대 안에서 의견구간했다 쳐요. 청와대 밖에 있는 김경수 지사가 왜 청와대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감찰을 하니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것을 무슨 구속할 사안이냐 아니냐랑 관계없이 감찰 중단에 대해서 부당한 청탁을 넣은 사람들이 다 친문의 한 핵심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을 한 건지 청탁에 해당하는 건지 수사가 남아있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심재철 부장검사가 백원우의 기소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백원우 관련해서 추가 조사해라 하는 게 지금 상황인데 그걸 수사하고 있는 사람을 날려보낸다? 그럼 청와대는 자기를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날려보내면 그러면 수사 방해죠, 이거는.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 조사가 처음에 문제된 거는 아마 그 특감반원이 이의 제기하면서 한 거잖아요. 벌써 한 올해 초에 했으니까 작년 초에 한 것이죠.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아마 수사를 못할 이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소장은 저도 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아직 뭐 증거는 본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아마 공소장의 주요 내용들은 아마 박형철 전 비서관의 진술에 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백원우라든지 박형철, 조국 그 세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 자체가 이 문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공소장은 아니고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저는 아마 그동안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김경수라든지 아니면 뭐 청경득 비서관들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 한두 달 된 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저는 아마 인사 나더라도 그동안 조사를 했으면 인사 나고 열흘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예. 중간에 기소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정말 이 정부가 당당했으면 사실은 검찰에서 그럼 백원우 압수수색하고 김경수 압수수색하고 청경득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심재철 검사는 부장검사가 아니고 검사장이죠. 대검 부장이니까 검사장이죠. 검사장급이죠. 예. 그렇죠. 예, 검사장이죠. 예, 부장검사는 맞습니다. 아니고. 자, 그러면 만약에 많은 분이 예상하신 대로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이 된다면 지난번 수뇌부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사가 난다면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할까요? 짧게 한번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정태근 의원 혹시 그렇게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은 견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부가 교체가 돼도 구체적인 정당한 지휘를 통해 가지고 기소를 끌고 가려고 할 거고 그 장독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총장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적 저항들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상당수 검사로서의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버틸 거다.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 저는 다른 생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자리는 지킬 겁니다. 본인이 검사가 어디를 가든 다 할 일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사 바뀐 다른 임지에 간 검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직을 박차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앞장서서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검찰이 우리가 사실 검사장 이 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검난이 일어날 것이라 봤는데 실제적으로 검난 자체는 그렇게 딱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관측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과의 전면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종의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상갓집 논란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으로 그 지검장 새로 취임하니까 바로 또 차장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대놓고 읽고 그런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이 서울 신임 지검장과 또 전직 대검 차장과 나눴던 문자들이 또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들이 아마 게릴라전 형식으로 하면서 아마 현재 이 권력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여론을 몰아가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떳떳한 장면인지는 많은 국민들이 또 판단하시겠죠. 인사 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검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조범동 씨죠.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공판이 있었는데 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게 되니까 이 김 씨에게 정경심 교수가 남편 때문에 이제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백지 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 이렇게 김경록 씨가 얘기를 했고 문자에 그러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조국 전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과 공모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때 관련된 녹취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용인아까 사전에서 실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현근택 변호사한테 좀 먼저 네네.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공모관계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법 위반이 뭐냐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는 뭐 14억인가 투자했는데 그 금융위에 보고할 때는 100억 투자했다. 예. 이렇게 보고한 게 허위 보고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애초에 이제 오촌 조카 혐의로 기소가 됐고 나중에 이제 정경심 교수랑 공범이다. 이렇게 예. 해서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이 변경된 건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까지 공모를 한 거냐 여부인데 사실은 이제 백지 신탁 투자하는 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언 자체가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허위로 보고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공모로 볼 수는 없죠. 적어가지고. 공모까지는 아니다. 예. 그 문자를 그 정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기존에 다 알려져 있었는데 뭐냐면 조국 장관이 정무수석이 되면 민정수석이 되면서 어쨌든 그 팔아야 된다. 예. 주식을 팔아야 되고 예. 백지 신탁해야 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문자에 나온 내용은. 근데 아까 말씀처럼 자본시장 위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억 투자하는데 100억으로 보고한대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했으면 이제 자본시장 위반의 공모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나온 문자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저 공모의 문제는 뭐 법정에서 다뤄질 거예요. 근데 조국 교수라는 분이 그 올해 1월 1학기에 그 강의를 하겠다고 강의 계획서를 냈다랍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절제 형법학입니다. 본인은 국민들 앞에 서서 자기가 장관이 되기 위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부인이 알아서 다 운영하는 사람이고 나는 일체 모르고 브라이드 펀드라는 것들에 대해서 원래 그런 것이다 얘기해가지고 브라이드 펀드 보고서를 3번이나 조작을 해가지고 가져와요. 아니 저렇게 국민들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시는 사실은 제가 대국민 사기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지나칠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이 지금도 떳떳하게 형법은 절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겠다고 그래요. 서울대 법대 학생들한테.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부터라도 사과를 하고 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리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대국민 거짓말도 충분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내용만 가지고는 공모라고 확정 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조국 전 장관 휴대폰 빨리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네. 자, 검찰 관련한 것 다 짚어봤습니다.